사람은 한 번은 자율신경이 확 무너집니다. 무조건. 여자들은 반드시 갱년기 때 자율신경이 깨집니다. 근데 갱년기는 45예요. 우리나라 에버리지 갱년기 시작 포인트가 45세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가 30대까지 이렇게 유지하다가 40대 중반이 되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나누리병원 뇌신경센터 김호정 원장입니다. 요즘 자율신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커졌는데요.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는 많이들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자율신경이라는 게 어떤 신경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팔을 구부린다, 편다, 이거는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운동신경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뛴다던가 위장이 움직인다던가 방광기능이 움직인다던가 수면은 제가 조절할 수 없는 신경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조절하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심장, 호흡, 소화, 방광, 수면, 집중력, 뇌기능 이런 모든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감신경은 비유를 하면 제가 환자들한테 엑셀이라고 얘기하는데 교감신경은 내 몸을 각성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을 활발히 하게 하는 엑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부교감신경은 내 몸에 브레이크를 해서 이완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낮 동안에는 우리 몸의 엑셀인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저녁 6시 이후로는 교감신경의 기능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수면의 패턴으로 되면서 낮 동안에 모든 장기들의 움직임이 이 회복 단계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낮에는 교감신경, 엑셀의 역할, 저녁 6시 이후로는 부교감신경,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생체 주기에 따라서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가 유지가 됩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가 뭔가 오더를 내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히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직장을 나고 가사 일을 하고 학습을 하고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고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우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해서 하루 종일 힘들었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부교감 기능이 항진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밸런스가 깨졌을 때를 자율신경 기능장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분들을 제가 입원을 시켜서 환자 상태를 보면 매일매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고 어쩔 때는 심장, 어떨 때는 호흡, 어쩔 때는 수면, 어쩔 때는 소화기, 어쩔 때는 배노장애 여러 증상들이 멀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증상이 메인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여러 장기에 여러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신과 질환의 신체화 장애나 아니면 그냥 병원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고 많이 오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거를 병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꾀병이나 아니면 히스테리하거나 아니면 성격장애나 성격의 예민이라고 많이들 주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많이 위축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대부분 루틴이 심장이 안 좋을 때 일단 순환기내과, 심전도랑 심장 초음파, 트레드밀 검사 이런 협심증 부정맥에 대한 24시간 홀터까지 검사를 하고 오신다던가 소화기계는 일단은 위내시경 루틴이죠. 요즘 검진 많이 하시니까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복부 CT를 하고 오신다던가, 입마름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안과, 이비인후과를 다녀오시고, 수면에 관해서는 수면센터나 정신과를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 모든 증상들이 기화혈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한의원 치료를 하시고, 적게는 2개 정도, 많게는 3-4개 정도의 과를 거쳤다 오시는데, 대부분 이거는 통합적으로 뭔가 봐야 되고, 환자들 자체가 이런 여러 증상들을 한꺼번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치료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아서 이 환자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사람은 한 번은 자율신경이 확 무너집니다. 무조건. 여자들은 반드시 갱년기 때 자율신경이 깨집니다. 여자들도 그걸 잘 모르거든요. 이게 중장년의 패턴인데, 일단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는 완경 이후에 1년을 얘기하고, 갱년기는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갱년기 시작 포인트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여자분들도 50, 55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갱년기는 45예요. 우리나라 에버리지 갱년기 시작 포인트가 45세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가 30대까지 이렇게 유지하다가 40대 중반이 되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렇게. 그때 호르몬에 급감할 때 교감신경은 비슷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확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때 한 번은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져 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호르몬 먹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사실은 모든 환자분들이, 남자분들이 갱년기를 겪진 않지만 우리나라 에버리지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갱년기를 겪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결국에는 한 번 갱년기를 겪었을 때 크게 이 자율신경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쉴 때의 몸 상태가 진짜 자기의 자율신경이 어느 정도 깨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임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해. 계속 일을 했는데 몸도 안 아파. 밥 먹는데도 소화가 잘 돼. 근데 일요일 주말만 되면 이렇게 계속 누워있어. 손가락 하나 끄덕할 힘도 없어. 근데 주말인데 잠은 또 안 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이건 자율신경이 이미 깨져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일단 그런 분들이 일터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정신력이, 집중력이 좋다던가 책임감이 투철하다던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미래 에너지를 끌어다 써서 일터에서 쓰는 거라, 저는 항상 자율신경 괜찮다 하는 분들은 항상, 특히나 중장년은 일을 안 할 때 하루만 체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똑같은 시간에 기상,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베스트. 근데 뭔가 쉴 때 몸이 자꾸 이상하다, 여기저기 아프다, 이 리듬이, 생활 리듬이 깨진다 그러면 당신의 부교감 기능은 점점점 떨어져 있고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는 많이 깨져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내가 살아생전에 10%의 뇌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뇌는 멀티 안 되고요. 24시간 내내 활동을 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